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잠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에 앞서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잠시 뒤에 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실릴까요? 네, 지금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 아마 방역 강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1.5단계로 보입니다. 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고 모임을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인데 이게 강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인천과 부산 지역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쪽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각종 모임하고 행사를 금지하는 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강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고위험 시설이 아직 영업 중단은 되지 않은 상태죠. 이 고위험 시설, 특히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 12개 시설이 있는데 영업 중단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프라인 예배 금지하는 방안도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있을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있을 때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진자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또 246명이 늘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실까요? 현재 국내 발생이 중요한데 어제는 100명대였다가 다시 200명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이 235명. 네. 자,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끊겠고요.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이제 시작됩니다. 정부 서울청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입니다. 오늘 0시 현재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가장 큰 집단 감염 사례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검사와 격리가 필요한 교인 및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교인들이 전국에 분포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됩니다.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내일 8월 19일 수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시행을 위해 세부 지침을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고 꼼꼼히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지자체 등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에서의 신천지 교회발 집단 감염이 급속히 확산될 때 우리는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간 우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수많은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역시 다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함께 보셨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기자, 정 총리의 담화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현 상황에 일단 수도권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랑제일교회, 진원진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서 또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현재 여기서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강화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인데요. 지금은 서울, 경기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인천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일 0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제외하고 비대면 예배 외에 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고요. 네. 특히 또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번거로 했던 것을 금지를 시키는 거고요. 또 클럽이나 뷔페나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있죠. 영업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또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지가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사실상 강화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네, 또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또 부탁하는 내용도 담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충원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닷새간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만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의 전국적인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지금이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24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이 235명으로 서울, 경기에서만 183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인천 18명, 부산 7명, 대구, 전북 각각 6명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권역별로 대전,
세종, 전남, 경남 등 4곳 지역을 제외하고 산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돼 또 다른 교회와 사무실, 병원, 콜센터 등으로 2차 전파가 이뤄진 사례가 곳곳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유럽 등과 같이 대유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지난 신천지 유행 때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형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됐고 고령 확진자가 많은 점도 문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경우 60대 이상이 3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인명피해를 막는다는 심정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예외 없이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인구 2,5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고 고령자와 노약자분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병상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중환자용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신규 환자와 기존 입원 환자의 중증도를 파악해 병상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4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노원구 안디옥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종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132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접촉은 1명이고 131명은 모두 국내 감염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새 75명이 늘어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82명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457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 대상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사랑제일교회를 직접 행정조사해 2,788명의 명단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484명은 기존에 제출받은 4천여 명 교인 명단에 없는 인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통신사 기지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방문했거나 했던 것에 대해서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노원구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교인이 처음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민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수련회에 참여한 교인과 가족 193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16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서울 시민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도 8명이 늘어 모두 48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교회발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이달 30일 집합 제한 명령 기간 동안 교회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종교계에 부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검사 대상자 전원이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 환자를 발견하고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면서 보건소는 물론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를 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경기도에서도 50여 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경기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17명 늘었습니다. 이들 모두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 등과 관련된 확진자로 3살 어린이부터 70대 노인에 이릅니다. 6명은 직접 교회를 방문해 감염됐지만 나머지는 교회 방문 뒤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입니다. 접촉자로 분리된 확진자가 더 많아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에는 오는 23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대면 모임과 음식 제공, 단체 식사가 금지됐습니다. 또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000명을 넘었습니다. 17일 하루 동안 53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절반 이상인 28명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경기도 내 13개 시군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집합 제한 명령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거주자는 물론 방문자도 포함됐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행사나 이번 달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기 지역 경찰청, 교육청 등과도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관련 50대 확진자가 입원 중이던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에서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균입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열흘 가까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은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선중 기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얼마나 나온 거죠? 네, 천안시에 따르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이곳 천안에서만 어젯밤과 오늘 사이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교회 신도였고 1명은 확진된 신도의 가족과 접촉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명, 60대가 1명, 70대가 1명입니다. 지난 주말이었던 15일부터 따지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지역 확진자는 대전이 2명, 충남 11명 등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에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열흘 가까이 천안 지역에서 활동했던 50대 2명의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에 등록된 지역 신도는 대전과 충남을 합해 86명인데 이 가운데 6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도들은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충청남도는 신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전에서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 지난 16일 확진된 60대 여성은 이 신도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오늘 오후에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충남 부여거주 40대 여성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에서는 해외 입국자인 10대와 성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시청에서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전북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오정현 기자, 전북에서 어제 새벽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자 2명이 나왔는데 하루 새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전라북도에선 그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만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4명입니다. 철야 예배와 집회에 참석했던 2명이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게 바로 어제 새벽이었는데 하루 새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자가 2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전북 49번째와 5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모녀 관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숙식하다가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지자 군산으로 왔고 또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한 뒤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두 모녀가 사랑제일교회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회가 제출한 신도 명단에는 빠져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전라북도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모녀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있었고 이 기간 함께 숙식했던 경기 성남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모녀는 그제 일요일 서울에서 군산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사랑제일교회가 중앙대책본부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는 이 두 모녀는 빠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거나 경복궁 집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고발 조치와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도 고강도 방역 조치를 내놨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유흥시설과 예식장 등 감염 고위험 시설은 특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재난상황실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부산에서도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사실상 부산 지역 2차 유행의 초입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희지 기자, 최근 부산에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오늘도 역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7명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부터만 보더라도 8명, 7명, 7명, 7명. 이렇게 부산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부산항에서 학교시설로, 학교시설에서 가족으로, 또 친구로 지인으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들 역시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가족 2명과 지인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느슨해진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 지인과의 식사나 소모임, 체육활동 등을 통한 접촉자 감염이 확연히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기계공고 관련 확진자도 모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오늘 추가 확진자 중 1명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를 검사 중입니다. 관련자 41명 가운데 지금까지 29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명은 검사 예정, 3명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4명이 검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갈림길에서 부산시는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전국 검찰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당국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방역활동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오늘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또 국가 핵심 기능인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지난 2월 마련된 코로나19 관련 특별 지시 등에 따른 조치 사항도 다시 전파했습니다. 해당 지시에는 각급 검찰청 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을 전국 모든 부대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내일부터 장병들의 휴가가 2주간 잠정 중단됩니다. 또 외출이 통제되고 유흥시설과 찜질방, PC방 등 고위험 시설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종교활동은 영내 시설에 한해 허가하고 영외 시설은 운영을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역 전 휴가와 병가 등으로 인한 청원 휴가, 지휘관 승인에 따른 휴가는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최근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인해 댐 하류에 있는 충남 금산의 인삼밭이 그야말로 이 쑥대밭이 됐는데요. 인삼작물은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현실과 워낙 동떨어져 있어서 농민들이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인삼밭, 밭둑을 넘어 가득 들어찼던 흙탕물이 빠져나간 뒤 자원 봉사자들이 그늘막을 걷어내고 나무 지주대를 뽑습니다. 농작물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마음이 찹찹하고 안타깝고 아프죠. 물을 머금은 밭흙을 손으로 파내자 3년 동안 자란 인삼 뿌리가 짓물러 썩었습니다. 4년근은 무성했던 잎들이 누렇게 변했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도 뿌리가 으깨질 정도로 물컹거립니다. 이거 4년근짜리인데 지금 수확하면은 제곱미터당 3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인데 정말 막막합니다.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4년근을 기준으로 피해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구비는 농약대 370원과 씨앗가, 비료값 등의 대파대 750원을 합쳐 제곱미터당 고작 2,140원입니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의 7.1%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도 농식품부가 고시한 인삼 피해 지원 기준 단가가 비현실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타 작물보다 이 기준 단가 복구 지원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이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금산군에서만 인삼밭 200만 제곱미터가 물에 잠겨 추산되는 피해액만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 하지만 10%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피해 복구비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해 농가들의 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235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에 나서면서 4%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9.25포인트 하락한 2348.24에 코스닥은 34.81포인트 내린 800.22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재정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위축된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개인 매도의 낙폭을 키우며 2%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내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계속되는 외국인 팔자에 5거래일 연속 약세였고 지난주 상승세를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 역시 일제히 내렸습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카카오가 4% 넘게 오르는 등 언택트 관련주가 강세였고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제약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0전 내린 1183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지도를 호우특보가 가득 메우더니 이번 주는 폭염특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이 매우 높게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에서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는 38도, 내일 낮 기온 경산의 경우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오르는 이유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뿐만 아니라 한낮의 강한 햇볕입니다. 강한 햇볕 때문에 내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또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오후 시간대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청주 35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